쉽다. 어려움들 버리고 무조건 단원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자꾸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샤르트보드 오랜만에 써가지고 글씨가 날라다닙니다. 양이 좀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도 미분법, 적분법 해가지고 수투에 있던 단원 구성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은 뭐야? 다루는 대상만 조금 다릅니다. 수투는 다항함수만 다룬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적분은 다항함수 포함해서 초월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 그놈들의 극한,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열의 극한은 큰 틀 자체는 함수의 극한이랑 동일해요. 많은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은 뭘까? 그리고 그 수열의 극한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수열, 우리 수원에서 수열 두 가지 배웠잖아.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 차수열이랑 등 비수열 배웠죠, 그렇죠? 등 비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등 차 자체는 1차식이기 때문에 수초에서 이미 끝냈다라고 가정하고 등 비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급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급수. 씨발 씨. 급수가 뭐냐면 너네 시그마 배웠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화면에 안 찍히게 알아서 들어가서 잘 찍히게 들어가네. 민기한테 열시라고 했는데 민기가 10시 아니었어요. 이러다 내가 몇 번을 알려줘야지 제대로 올래.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해준 거,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거잖아, 수열의 합에서. 근데 얘가요 N까지 더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얘기하는 게 급수야, 급수. 이딴 것까지 하나 했죠, 그쵸? 지금 아직 세분 플러스 알파는 너는 이제 이전 학원에서 했다지만 내가 잘 모르니까 세분 플러스 알파는 수투를 끝까지 안 나가서 이게 이제 정적분이라는 멘트를 잘 모를 거야. 정적분에서 기하적인 의미가 정적분은 뭐 둘러싸인 넓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수투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넓이입니다. 받아들이시고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갔어. 근데 이제 그 놈을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넓이로서의 역할을 가졌어요 라는 기초 개념을 여기 급수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기 3단원에 초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급수 중에서 등비 수열들을 무한히 합한 것들, 등비급수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좀 센스가 있는 쌤이면은 헤비하게 안 낼 거야. 원래는 그게 매우 괴랄한 문제였거든요. 너네 등비수열 문제 봤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 삼각형인데 4등분 했어. 하나 만들고 가. 근데 여기서 또 요렇게 해. 근데 여기서 또 요렇게 해. 막 이런 것들 했었지, 그치? 이 새로 생기는 넓이들을 전부 다 합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있었어. 지금 좀 편하게 들고 온 거 보여서 돼? 원래는 좀 매우 불편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전 대통령님께서 정치적 발언 아니고요. 힐러 등기법을 발의하면서 저놈이 사라지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저게 빠진 지 또 한 2,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0페이지 갑시다. 10페이지. 수열의 극한. 글씨 봐. 오이씨. 대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 내가 이래 보시면 너무 긁어려가지고 수열의 극한 봅시다. 수열의 극한. 비교를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수투에서 무슨 극한 배웠다고? 함수의 극한 배웠다고. 그렇죠? 함수의 극한.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 누가 fx라는 함수가 어딜 향해 가는가? 요거 궁금했던 게 함수의 극한이었잖아.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였죠. 그쵸? 그래서 얘가 값이 있으면은 뭐 하고 있다고?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값이 없으면은 발산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 수렴하는 것도 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별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어떻게? 근사값으로서 수렴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상수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0을 향해 가고 있지, 그치? 근데 0보다는 어떠니까? 살짝 크니까 근사로서의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항상 얼마였어? 2였지, 그치? 그럼 얘는 상수값으로서 수렴한다. 얘들 갖고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것도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했는데 왜 다시 수열을 배우느냐라고 하면은 수열 또한 뭘로 받아들일 수 있었냐? 함수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우리 뒤지게 연습했었는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등비 수열은 2차 함수. 저 어디 가고 날씨 일로 오세요. 왜 여기 있어요? 저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아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 그 열심히 왔어요. 시끄러운 거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오늘 레코딩이야. 아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더 가리는 거 아니야? 수열 동안 함수로 인정하기로 했어. 얘랑 얘의 차이점인 거야. 그냥 함수의 극한과 수열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정의역이 다르죠. 여기에서의 함수의 정의역은 의지만하면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수열의 정의역은 어떤 애들만 들고 와요? A1, A2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도 여기서는 x 대신에 뭐라고 쓸 거고 n이라고 쓸 거야. n이라고 쓸 거고, 마찬가지로 a로 보내고 싶고 무한대로 보내고 싶고, 그런데 우리 x가 a로 간다라는 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죠. 오른쪽에서 가는 우극한이 있었고 왼쪽에서 가는 좌극한이 있었어. a보다 아주 살짝 큰 거, 살짝 작은 거였는데, 이게 n이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1보다 살짝 큰 걸 보고 싶어도 살짝 큰 거는 수열 입장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정의역이 자연수거든. 1 다음은 무조건 뭐야? 2지. 그 다음 무조건 3이잖아. 그치? 그럼 1보다 살짝 크진 않죠, 얘가. 그래서 얘는 상수로 가는 경우는 하지 않고요. 같은 말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하진 않아요. 음수잖아,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뭐만 보냐?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만 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 an 또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사람만 봐요. 이 사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수열이랑 함수랑 똑같아요. 함수랑. 그럼 얘는 어떻게 극한값을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 마음가짐은 기억합시다. 뭐에 만? 대입에 만. 그래서 뭐에? 관찰해. 추측해. 대입해서 관찰하세요. 대입해서 관찰. 예를 들어서 an이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합시다. 이미 어디로 수렴할지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볼 거거든. 그럼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그 다음 3분의 2, 4분의 3, 쭉쭉쭉 100분의 99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점점 분자 분모의 차이가 좁아지잖아. 그치? 거의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수렴하지 않을까? 1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관찰로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정의역이 자연수이긴 하지만 뭘로 받아들였어? 함수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뭐 그릴 수도 있다? 그래프. 그래프 그려가도 괜찮은 거야.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중에서 어떤 거? 점점만 보는 거야. 점점. 그리기는 곡선으로 그리되 점으로만 보는 거지. 그럼 얘도 만약에 그리면 y는 x 더하기 1분의 x 그리는 거거든. 그럼 얘가 1 빼기에 x 더하기 1분의 1 되죠. 그럼 그래프 자체는 드르륵이 안 되잖아요. x는 마이너스 1이죠. 정신 나가면 x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y가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2 4사분면의 어느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돼? 1에 가끔씩 가까워지고 있죠. 1보다 살짝 작긴 하지만 그래서 1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세 번째로는 뭐 해봐도 되냐? 계산하셔도 돼요. 계산하셔도 돼요. 수투에서 열심히 했잖아. 리미트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자? 그걸 과학부터 하자. n 대신에 무한대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 가정에 무한분의 상수꼴이 나오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많이 쓸 거 아니야. 혹은 계산이 안 되더라도 부정형 써먹을 수 있겠죠. 무한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런 것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bn이 얼마를 들고 올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얘를 들고 왔다고 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수렴할까요?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할까요? 뭐 해봐? 집어넣어봐. 1 넣으면 얼마야? 0제곱이니까 1이죠.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가고 있겠네. 풀마 교대하고 있긴 한데 분모의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값 자체는 어떻게 돼? 작아지지. 어딜 향해 작아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로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건 지금 마이너스 때문에 그 지수함수처럼 그리진 못하거든요. n이 위에 있어도 구별해 주시면 돼요. n이 짝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해가지고 두 가지 파트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번갈아 가면서 그치게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럼 얘가 점점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아니면 그냥 cn이 3이래 3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3으로 수렴하겠지? 정확하게는 상수로서의 3으로 수렴할 겁니다. 쌤이 지금은 수렴하는 예를 들고 왔어요. 그럼 반대로 AN이 이번에는 2N이라고 치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무한이겠지. 왜? 집어넣어주고 곱하기 무한이잖아. 무한이잖아, 그치? 발산 안 됐네. 두 번째, DN이 아까 전에는 지수함수 같은 거 들고 왔을 때 반대로 이런 거 들고 왔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은 지수함수니까 수렴해? 값이 어떻게 돼? 1, 3, 9, 27, 81, 244, 729, 2100 몰라 87? 점점 커지잖아.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렇죠? 아니 이건 지수함수니까 그냥 그려도 이렇게 되겠지? 계속 커질 거니까 발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CN이 이번에는 이렇게 갈까요?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1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 나온다. 0제곱이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같은 것을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럼 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한대로 갔을 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함수의 극한에서 발산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극한 우극한이 아예 다르던가 아니면 계속 커지던가
계속 작아지는 플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발산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 진동 발산이 있어요. 진동. 오늘 지금 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진폭이 어때? 일정하죠. 아까 전에 여기 지었던 뒤에는 진폭이 왔다 갔다는 할지언정 한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었다 치면은 얘는요 진폭이 일정하거나 하다못해 진폭이 점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그 수도 지금 풀어왔으면은 극한 성질에 대한 합답형 문제들 있죠. 기니비 문제 이런 것들. 거기에서 옳은지 아닌지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혹시 진동하진 않을까? 라는 거를 먼저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진동하지 않을까? 제일 큰 특징이냐? 수소랑 구별되면 발산할 때 진동 발산하는 케이스도 같이 좀 생각해 줍시다. 진동 발산. 그다음 그리고 흔히 다들 좀 착각하는 게 수열 또한 함수의 일종이니까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 아예 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둘이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sin의 πx라고 하죠. an이 sin의 πn이야. 그럼 요 놈은 그 뭐야 주기가 2인 놈이죠 지금 그치? 그래서 꿀렁 2, 꿀렁 3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인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진동 발산하고 있는 거야. fx 입장에서는 얘가 발산하고 있어. 그럼 흔히 착각하는 게 이것도 발산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왜? 정의역이 뭐니까?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2일 때도 여기 있죠.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6일 때도 항상 뭐야? 0이야. 그러면 함수는 발산을 할지언정 리미트 an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입장으로 따질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필수의 1번 다음 함수의 수렴 발산을 함수한다. 수열 발산을 조사하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n분의 1. 그림 그릴 수도 있는데 뭐 해보자. 무한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무한분의 상수네 넌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수렴하겠다. n 플러스 1. 마찬가지 n 대신에 무한대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해도 뭐야? 무한이지? 그럼 얘는 수렴의 안에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발산. 글씨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마찬가지 여기도 무한대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음수를 곱했네?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코사인의 n파이. 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하자고? 대입해가지고 알아보는 거야. 1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파이가 여기 있죠. 코사인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어떻게 된다? 진동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진동 발산. 큰 차이점은 없는데 정의역이 자연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진동 발산하는 거 좀 주의하자. 그 가지가 지금 12페이지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정지. 요거는 함수랑 동일합니다. 함수의 극한 기본 성질이랑 똑같아. 증명 못한다고 했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항상 주의사항 어떨 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라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각각의 수렴이 수렴할 때 각각의 수열이 수렴할 때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끊어서 계산하고 싶다. 그쵸? 대충만 더 그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BN을 뭐하는 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들은 각각이 수렴하면은 리미트를 뭐 해줄 수 있고 분배해 줄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값들이 알파랑 베타랑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랑 같다. 실수배 또한 마찬가지고. 대신에 나눌 때는 항상 뭐 하자? 나눌 때는 이 값이 얼마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미 수투 문제를 풀어봤어야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죠?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닌지 보고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0이 아닌지. 수렴이란 모르는 뭔가를 더하거나 뺐어. 근데 그 결과물이 뭐라냐? 수렴합니다. 요거는 교재에는 없고 두 친구는 했던 거고 수렴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별표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요 수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문제야 뭔데? 그러게요. 너 기억 안 나? 드디어 놀래요. 알겠어. 수렴. 너 죽을 뻔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은 뭘 했었냐? 증명은 비교법 썼었어요. 비교법이 뭐였어? 결론을 뭐 했더니 부정했더니 원래 게 맞더라고 웃음이 생겨서. 그럼 결론 부정하면 뭐야? 별표를 뭐라고 해볼까? 발산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살짝 이양하면은 별표는 수렴이랑 수렴을 더하고 뺀 거 아니야? 맞죠? 뭐 풀마 부분은 둘째치고 수렴이랑 수렴을 더하거나 뺀 거잖아. 이거 넘겼다 치고. 근데 위에서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을 더하거나 뺀 것도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수렴하죠, 그렇죠? 근데 씨발 이거 발산한다네?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니까 얘가 발산한다고 해서 모순이 생긴 거니까 얘는 수렴하는 게 맞겠네. 곱하거나 나눌 때는 따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게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발산하는 수열들끼리 합하거나 곱한 것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N이 N이야. 그럼 이거 무조건 뭐해? 발산하지. Bn은요? N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뭐해?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로 수렴해요. 곱하면 곱하기 1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지금 바꿔버리면 아까 전이랑 상황은 똑같아.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하거든요. 근데 곱하면 n이지. 그러면 걔는 또 어떻게 돼? 발산하는 거지. 이번 여기 세제 곱하면 발산하고 0으로 수렴하는데 곱하면 n분의 1이라서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끼리는 뭐 해주셔야 된다?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다음 요거 하나 적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n분의 1, n분의 2 이런 식으로 간다. n제곱이라고 합시다.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n제곱분의 n까지 간다고 치자. 얘들 다 더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거거든요. 얘는 잔다. 암사 아니고 n제곱분의 1이니까 n제곱 묶고 1 플러스 1부터 n까지 묶고 일단 엄청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왜 이렇게 중얼거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제곱분의 1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너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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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0이지. 그럼 각각이 0으로 수렴하니까 요성길 쓰면은 0으로 수렴하겠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연연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에가 지금 n제곱 분해로 해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시그마 공식 혹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시면은 2분의 1에 n 플러스 1로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 이쪽이 리미트 2분의 1에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로 가네.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볼 필요 없으니까 넌 어디로 수렴할 수 있다? 2분의 1로 수렴할 수 있겠네. 어떤 게 맞는 방법일까요?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보통은 몇 번째가? 두 번째가 맞는 방법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 맞는 방법.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안 보이지만 거기는 따로 서술이 안 되겠지만 이멘트가 숨겨져 있어.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면 안 돼. 몇 개? 유한개의 수열이 수렴해야 돼. 일단 무한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유한개.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해가지고 몇 개 있어? n개 있죠. n이 유한개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돼. 왜? n이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안에는 무한개가 있는 거야. 그럼 무한개의 수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처럼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신박하게 이렇게 계산할까봐. 너희들 신박한 거 잘하잖아, 그치? 좀 거요, 신박하게. 되죠? 지금 되겠지? 네? 자다 왔지? 아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자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 여학생들이 더 그러지 않을까?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뒤질 텐데.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요 13페이지 보시면은 살짝 빈칸이 있죠. 그쵸? 생각? 뭐 좀 적을 겁니다. 근데 적을 게 좀 많아요. 오마이갓. 적을 게 좀 많아요. 인학적으로 정리된 수열 인학적으로 정리된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알파예요. 그럼 요놈의 뜻이 뭐래? 요놈의 뜻은 A1, A2, A3 이런 식으로 대입해봤을 때 A 무한대가 얼마랑 똑같다? 알파랑 거의 동일하다라는 뜻 아니냐고요. 맞죠? 극한의 뜻이 이거잖아. n 대신에 1, 2, 3, 4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집어넣어봤을 때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가 알파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무한대잖아? 무한대 플러스 1은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무한대에다가 100을 뺐어.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무한대는 저 어디인데요. 거기서 일정 간격만큼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한 입장에서는.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는 거는 뭐도 만족하는 거야. a의 n-1도 뭐 a의 2n도 a의 2n-100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갈 거다? 알파로 간다 이런 소리야. 뭐 칸수 차이인 거야. A1, A2, A3 가는데 너는 A0, A1, A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한 칸 앞에 있어도 무한대로 가야지 얘가 여기 무한대로 가겠지. 갑자기 달라질 리가 있겠어? 이런 소리야. 우리 수열의 비납적 경우가 뭐였어?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절로 가더라라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알파로 가면은 경험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애들도 무조건 알파로 수렴을 하겠구나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무슨 값으로 수렴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기하학적 정의로서 AN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A에 n 플러스 1이 3분의 1에 AN 플러스 2라고 칩시다. 그럼 리미트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예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하학적 정의로 보는 거. 뭐 해볼까? 리미트 씌워보는 거야. 여기도 리미트 씌우고요. 여기도 리미트 씌우고. 그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내가 알파라고 가정합시다. 야, 그러면 한 칸 뒤에 있어도 너는 어디로 수렴하겠어? 알파로 수렴하겠지. 너는요? A는 알파로 수렴한다 했잖아. 그럼 3분의 1 알파로 수렴하고 2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도 2겠네, 그치? 그럼 알파는 3분의 1 알파 더하기 2네. 넘어가면 3분의 2 알파가 2니까 알파는 얼마? 3이네? 아, 이 새끼는 3으로 수렴하는 새끼야. n이 무한대로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다 같을 거니까. 계속 필기야. 계속 필기야. 전체가 수렴해. 그럼 부분도 수렴할까?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대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도 수렴합니까? 이런 거야. 이거 보고 n이랑 2n이니까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 얘는 1, 2, 3, 4, 5, 6 빠지는 거 없고요, 그쵸? 얘는 짝수 번째들만 들고 오는 거니까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인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들 어떻게 될 것 같지 않냐? 이것도 어디로 가겠어? 알파로 갑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절로 가는데 걔네들이 따로 들고 오더라도 딴 데로 가보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참입니다. 같은 곳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뭐 A의 3에 뭐 A의 2n 플러스 1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같이 알파로 갈까요? 부분으로 갈 겁니다. 똑같은 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부분이 수렴해. 그럼 전체가 수렴할까? 전체가 수렴할까?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할 거를 보면 보통 안 되죠. 그렇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발레도 기억해주면 좋거든요. 어떤 발레가 있게? 너가 아까 앞에서 한 거. 진동 발사하는 애들. 코사인에 n파이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그럼 짝수 번째들만 들고 오면 무조건 얼마야? 1이네? 1로 수렴하네? 홀수 번째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렇죠? 근데 그 둘이 수렴하는데 전체는 수렴이 안 해. 하나죠. 진동 발산하니까. 그래서 요거 반대는 안 되고요. 대신에 전제가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으면 되냐? 모든 부분들을 들고 왔을 때.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홀수 번째들도 들고 오고 짝수 번째들도 들고 왔어.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똑같은 데로 수렴해. 그러면 원래 것도 그쪽으로 수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 이거 오게 있어야 돼.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전체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런 건 더해. 네게티브. 여기가 방금 부분 지성도 생각. 수열의 극한의 경우 진입하다. 좀 깁니다.
글로 됐을 때 이거 수렴해요 저거 수렴해요 이런 문제 있지 그치? 또 진입 판단 나오면은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진입 판단을 해봅시다 참고짓을. 첫 번째는 수렴하는 수열이 2개 이상 있어. 애들이 주어졌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볼 건 뭐냐? 기본 성질 생각해 봅시다. 기본 성질 뭐였지?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들도 수렴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리미트 n이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좀 생략할게요. 리미트 an-bn이 0으로 수렴한대. 그리고 리미트 an은 알파 이거 이면은 리미트 bn도 알파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너그 쌤에 보면 이런 문제들 막 나오잖아. 대표적인 애들 같은 경우는 거거든요. 수렴할까요? 알파로? 수렴할 거 2개 줬잖아.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이걸 뭐 해주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bn 나와. 그럼 알파에서 0을 빼면 되겠네? 그럼 어디로 수렴하는 거 맞아? 알파로 수렴하는 거 맞지 지금, 그치? 그럼 얘는 참인 거야. t. 다음 두 번째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알파이고 다음에 리미트 an 마이너스 bn이 베타이면 리미트 an은 수렴한다. 참입니까? an 플러스 bn이 알파로 가고 an 빼기 bn은 베타로 갈 때 an은 되느냐? 이거 2개 갖고 이거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서 2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겠네 그러면. 참이죠. 그럼 3번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번엔 그리고 리미트 bn도 무한대로 발산하는데요. 요거 이면 리미트 an분의 bn은 1이다. 참일까 늦으실까? 이런 거 나오면은 별 수 없어. 일단은 한 가지 꽂히는 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 참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려면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봐야 되고요.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발레를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그 다트 던지기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무렇게 한번 던져보시죠. 거짓? 그럼 발레가 어떤 게 있을까? 영? 뭐가 영이라는 소리야? 리미트 A분의 Bn 아니 그게 아니라 발레라는 거는 AN이 뭐고 BN이 뭐면은 이게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참고로 거짓이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발레는 뭐가 있냐? 네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0이 되려면은 AN이 n제곱이 되고요 BN이 n이 되면 돼요. 각각은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근데 n제곱분의 n이니까 n분의 1이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죠. 혹은 뭐 둘이 자리 바꿔도 돼요. n이고 n제곱이면은 애초에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발레는 여러 개 나옵니다. 야, 지우한테 카톡 하나 보내라. 지금 뭐함 하고 왔는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못하겠다. 자 뭐라고 해요? 미적하고 있다.
4번.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리미트 BN이 0으로 수렴한대요. 이러면 리미트 AN 곱하기 BN은 0이다. 참일까? 그짓일까? 빨리 한번 던져봐. 참인지 거짓인지. 던져봐. 찬성손. 전 찬성 아닙니다. 일단 거짓. 중립.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게 거짓이란 소리잖아. 근데 얘는 거짓입니다. 100%라고 적어야 되죠. 거짓입니다. 그럼 발레는 뭐가 있을까? 발레는 단순하게 생각해. 아까 전에 n제곱이랑 n이었잖아 지금.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그냥 n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0으로 가잖아. n분의 1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곱했어. 얼마야? 무조건 1이네. 거짓이네. 근데 이게 n제곱 돼버리면 0으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여기가 n제곱 되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 그때 달라요. 그렇죠? 중립. 그치? 중립.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거짓입니다, 거짓.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적어야 되나? 두 번째. 두 번째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BN은 수렴할 때 알파란 값으로 수렴할 때 뭐 써먹을 수 있냐? 리미트 AN분의 BN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한분의 상수니까. 그치? 많이 했잖아. 예를 들어서 5번. 지금 하면 뭐 이해 가는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왜 모르겠는데. 몰라. 지금 나는 워치로 보니까 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영상 보내준다 보내라.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BN이 어디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할 때.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이게 얼마나? 1이다. 될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안 던져보시죠. 이것은 또 중립은 안 됩니다. 참. 그렇지. 둘이 나가서 싸우고 나와. 차로. 제가 할까요? 거짓. 얘는 참입니다. 아니요. 수준. 왜? 아까 전에 이거 뭐라고 했어?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거 역수치하면은 AN분의 1은 무한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치? A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럼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하니까 둘이 뭐 해봐? 곱해보는 거야. 그럼 AN분의 1이랑 AN을 곱하면 1이죠? 빼기 AN분의 BN이잖아. 리미트. 얘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근데 수렴이랑 뭔지 모르는 놈을 더하거나 뺐는데 0으로 수렴했어. 그럼 너가 어디로 간다고? 수렴한다고. 그럼 당연히 값은 어디로 수렴해야 돼? 1로 수렴하겠지. 그쵸? 네, 다시요. 자, 이거 무한 역수치해주면 0으로 수렴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둘이 곱한 것도 수렴하죠. AN분의 1이랑 AN 빼기 BN을 곱해주면 얘지. 근데 둘이 곱하면 0이잖아. 수렴이랑 뭔지 모르는 놈을 더하거나 뺐는데 수렴했어. 그럼 얘도 뭐라고? 수렴이라고요. 그치? 그럼 당연히 1에다가 1을 빼야지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얘는 1이 되는 게 맞다. 찍기를 못하면 어떡하냐. 수학에서 2분의 1을 마음에 틀린다. 다음 6번. 이번에는 수열 AN이
발산한 그리고 B는 수렴한 거. 그러니까 어디로 발산하는지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얘기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은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참을까요? 어디실까? 이거는 심리상 거짓이. 출제자의 심리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규칙성 없네. DTF, DF, T일 수도 있잖아. TFT야? F 있는데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 이번 둘이 나가서 싸우고 와야 되겠네? 뭘 것 같아? 찍어봐. 생각시죠? 찍어봐. 뭐든 뭐지? 찍어봐. 아쉽게 됐네요. 뭔데? 뭘 것 같아? 뭔가 참을 것 같은데? 거짓입니다. 어이? 응? 그럴 줄 알았어. 뭐야? 거짓입니다.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발산하네? 무한대로 하겠네? 무한분의 상수네? 0이네. 아? 아니야. 왜? 수열의 극한에서 발산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도 있다고? 진동. 그치, 진동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AN이 1, 1, 1 가는 거야. 근데 BN은 항상 1, 1, 1 이런 거지. 그럼 AN분의 B는 뭐야? 1, 1, 1, 1이잖아. 수렴해? 아니지. 그래서 이건 거짓입니다. 발레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좀 지울게요. 세 번째까지 하고 내가 이 정도 심리전 돼야지. 근데 흔들렸죠? 흔들렸죠? 세 번째. 웬만하면 여기까지 하면은 그 진입 판단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좀 아리까리해. 그럼 대부분 뭐냐? 거짓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이더라도 아, 심리상 거짓인데 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라는 발레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발레를 고민할 때는 항상 뭐 먼저? 진동 발산부터 생각해보세요. 발레는 진동 발산부터. 그리고 번째는 AN과 AN 곱하기 Bn이 B가 수렴한대요. 그럼 Bn도 수렴한다. 참을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빨리 심리 좀 걸어. 근데 이번엔 또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 심리전 잘하는 거짓입니다. 요 정도. 그럼 발레는 뭐가 있을까? 진동 발산. 아이씨. 첫 방부터 그런 걸 집어넣겠어? 많이 했는데? AN이요 n분의 1이고 BN이 n이 되는데 0으로 수렴하죠? 곱한 거는 무조건 1이죠? 근데 얘는 n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과연 다음 시문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인가? 8번, 10번까지 있습니다. 어? 내가 많다 했지? 저를 공간이 없는데. 내가 작게 적으라 했어. AN 곱하기 BN이 0이면 AN이 0 이거나 BN이 0이다. 어쩔 수 없이 숙제를 못하겠구만. 뭔데 소리? 그리고 어떻게 이제 될까요?
팩터는 0이래. 그럼 둘 중 하나는 0일까? 근데 이것도 거짓이네 이거. 이제 참 넓지 않습니까? 거짓이야. 어떻게 될까? 거짓이라네요. 응? 얘는 거짓입니다. 이 정도 심리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되냐면요. 진동 발산인데 저 차로 되는 거예요. 얘는 1, 0, 1, 0 이렇게 가고요. 얘는 0, 1, 0, 1. 그럼 곱한 건 무조건 0이지. 근데 각각은 진동 발산하고 있죠. 이런 얘들을 몇 개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숙제 못 하겠네. 이제 다시 설명해주세요. AN이 1010으로 진동 발산하는 데야. B에는 0101.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다른 거지. 근데 곱하면 무조건 뭐야? 0이지. 이건데 이거는 안 되잖아. 요거는 너희가 약간 방식 계산하듯이 하면 안 된다. 수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납니다. 그 다음에 9번 리미트 AN의 제곱이 알파 제곱이네. 이거는 당연히 양의 실수입니다. 그럼 리미트 AN은 알파거나 아니면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거는 처음인데. 아이고 다리다. 어떻게 될까? 참이야? 모르죠. 물어봐 자꾸. 전 찍기 능력이 없어서. 찍힐 능력이 없고. 예? 처음. 네, 이제 FF 나왔으니까 T 나올 때 됐다. 순서상 거지. 아쉽네. 그럼 발레는 뭐가 있을까? 진동 발산. 응 맞아. A는 어떻게 되면 되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제곱하면 무조건 뭐야? 1이지. 그럼 쌤 이거 1 또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항상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지. 왔다 갔다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잉. 거짓이야. 너는 심리 판단에 실패했습니다. 문제 틀렸다. 마지막 시사.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 AN보다는 BN이 크고 BN보다는 CN이 크대요.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AN이 0으로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거지 같은 것들만 더 보여주죠. 사실 거지 같은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참이다. 이게 진짜 참이다. 근데 이거 약간 거짓말. 이건 거짓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친구는 거짓입니다. 이 정도 심리적으로 해줘야지. 거짓입니다. 페널티킥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피트했어. 자, 요거는 쌤이든 이유가 보통 수투한 친구들 너희 오늘 할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 샌드위치 정리 생각하죠. 생각 안 해줘, 그쵸? 아니 그런 거 써요? 샌드위치 정리가. 샌드위치 정리 있죠. 이게 뭐야? CN이랑 AN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의 같다. 없지, 그치? 예. 그럼 얘네들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BN도 수렴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AN이랑 CN이 수렴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CN 빼기 AN이 수렴한다고 되어 있지. 발산이랑 발산하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발산할 수 있는 경우를 아까 전에 보여줬어요. 쭉 1, 쭉 마이너스 1, 쭉 1, 쭉 마이너스 1. 그치? 합하면 무조건
0이었지, 그치? 그런 것들. 아니면 진동을 1 빼기 1 빼기 1, 네?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간격이 0으로 가지만 각각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를 못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n-n분의 1, n 플러스 n. 당연히 이거에서 뺐으니까 얘가 더 작고요. 더했으니까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리고 이거 빼보시면은 n분의 2니까 0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얘가 수렴해요. 2는 0으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2도 0으로 가면 2도 무한대로 가지. 당연히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건드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14페이지에 있는 그 계산은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갑시다. 지금 4분이니까 15분까지 다닙니다. 자, 넘어가서 14페이지거든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결국에 수투에서 했던 것들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우리 극한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고요? 볼 파악부터 하고, 그치? 그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계산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근데 좀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었어. 걔네들을 뭐라고 얘기했어? 부정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그 부정형이 수투에선 총 4가지 배웠었습니다. 0분의 0골, 은골. 그 다음에 은골, 무한분의 무한골.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0 곱하기 무한대 골이 있었어요. 근데 수열은 무조건 n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중에서 2개밖에 안 해요. 무한분의 무한골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까지밖에 안 해요. 그리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는 방법 자체가 수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나왔어. 그럼 요거는 뭐 알려주는 거야? 더더욱 은골 같다, 아무들은. 얘는 뭐 보면 돼요? 어떤 애들끼리만 최고 차항끼리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00분의 3n제곱 7n 마이너스 5만 요런 거 있어. 정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의 제곱 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n제곱 나눠주시면 1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n제곱분의 100분의 3 플러스 n분의 7 마이너스 n제곱분의 5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니까 넌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예. 정석은 이거였죠, 그쵸? 근데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2차항에 비하면 1차항이나 상수항은 무한에 가깝다 안 가깝다? 안 가깝다. 오히려 0이랑 비슷하다, 그치?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 버리고 어떤 애들끼리 최고차항끼리만 남겨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n제곱 날라가네. 그건 뭐야? 3으로 수렴하는 거네. 같은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그럼 뭐만 남겨? 요렇게만 남겨야 되겠네, 최고차항들끼리만. 그럼 계산하면은 n분의 1이네. 넌 어디로 가겠어? 0으로 수렴하겠죠, 무한분의 1이니까. 반대로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차수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개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얘네들만 남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요거는 주의할 게 부정형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봤을 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판단이 되면은 걔는 부정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빼기 n이야. 집어넣어주면 무한이고 무한이잖아. 근데 이거 벌써 부정형 아니야. 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가 커진 속도가 더 어떻다고? 크다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높다고,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이걸 원래는 어떻게 하냐? 최고차항으로 묶으면은 1 빼기 n분의 1이고, 그럼 얘가 무한분의 1이니까 날라갔고, n제곱만 남았으니까 무한대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어차피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제로다.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차수가 높은 게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같더라도 3x라고 봐. 3n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잖아. 차수도 같네? 근데 계산하면 2n이잖아. 무한대로 가겠죠, 그치? 그럼 얘도 부정형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부정형이 되려면은 얘네들의 뭐가 같아야 된다? 최고 차항 자체가 같아야 돼요.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야 돼요. 얘는 2차랑 1차라서 부정형이 아니고요. 1차 1차지만 개수가 3이고 1이라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숨기기 위해서 대부분 어디 안에 집어넣는다? 루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가 나오면 너희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 되겠지, 그치? 유리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4 빼기 n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것도요 6n 더하기 4 사실 볼 필요 없죠, 그쵸? 그럼 최고차는 루트의 n제곱이니까 1차 됩니다. 개수도 1이지. 여기도 1n이잖아. 그럼 얘는 이제 부정입니다. 그럼 뭐 해준다? 혈례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죠. 여기는 분모가 없을지언정 플러스 n을 똑같이 곱해줄 거야. 너는 오늘 할 거 좀 땡겨 한 거야. 지난번에 0분의 0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만 했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제곱하면 n제곱 6n 더하기 4 빼기 n제곱이니까 위에는 6n 더하기 4만 나온다. 밑에는요 루트에 n제곱 6n 플러스 4 더하기 1이야. 그럼 무슨 꼴로 바뀌냐? 꼴 집어넣어봐. 여기 무한대로 발산하죠. 여기는요 무한대로 가면 6n 더하기 4할 필요 없어, 그치? 무한 더하기 무한이니까 여기도 뭐야? 무한이지. 그럼 뭐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네. 어떻게만 하면 돼? 최고 차항들끼리만 비교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6n 더하기 4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꺼지시구나. 그럼 루트 n제곱이네. 어떻게 해줘요? 절대값 n이죠, 그쵸? 근데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라서 그냥 n이라고 처리해도 상관없죠. 위에 더하기 4도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럼 2n분의 6n이니까 넌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조심해주세요. 유리하는 과정에서. 얘를 너희 수투할 때는 안 해봐. 굉장한 거. 뭐예요? 좀 더 편하게 계산하는 거. 루트 안에 2차식이 있어. 여기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요게 익숙해졌다라는 가정하에 쓰는 방법인 거야. 누누이 얘기할 때 주화인마 걸린다고. 계산 얘가 더 빨라. 서술형이 그렇게 적으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뭐 할 수 있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수쯤은 상관이 있어, 없어? 아 이거 알려줬어. 그치? 쯤이라고 했다는 거야 지금. 상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 그치? 상수쯤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상수를 적당히 더하거나 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을 뭘로 바꿀 수 있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4죠. 그럼 뒤에가 얼마가 되면 편한 거야? 9가 되면 편한 거 아니야? 바꿔도 상관없다고 사실. 다시 적을게요. 리미트 n제곱 플러스 6n 더하기 4 빼기 n. 근데 요 놈을 근사라고 쓸게요. 근사. 리미트 루트 n제곱 6n 더하기 9 빼기 n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n 플러스 3으로 나가. n은 날라갔네? 어디야? 3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1차 쪽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만 조작하는 거야? 상수만 조작하는 거야. 상수만. 한번 해볼까? 원래는 너네 수수할 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정말 집중해야 돼. 주아인 막 걸리거든. 이게 한 번 맛보면은 끊을 수가 없어. 아 계산 막부리네 하면서 이제 그것만 쓰고 있거든요. 서술형에 어떻게 써봤겠지 이러면 안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n 빼기의 루트에 n제곱 더하기 뭐할까 7n 더하기 빼기 100 이렇게 했죠. 원래 뭐해? 원래 뭐해? 칼레 곱해줘야 돼 그치? 난 주아인마 걸렸어. 얘는 뭘로 보여? n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보이네. 얘는요? n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거 날라갈 거니까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2분의 7 뺐네? 2 빼기 2분의 7이겠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실제로 계산해봐도 해줄게. 처음이니까 해줄게. 하기 싫네. 이렇게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n제곱 n제곱 날라갔고 4n 빼기 7n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200 있고요. 여기는 루트에 n제곱 4n 블라블라 플러스 루트에 n제곱 7n 블라블라 무한분의 무한이네. 그럼 뒤에 블라블라 없애 블라블라 없애 블라블라 없애 루트 n제곱이네. 절대값 n이니까 양수죠. n 더하기 n이네 2n이네 2n분의 마이너스 3n이네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찍었네. 아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편법도 하나하나 찾는 맛이 좀 있습니다. 뒤에 예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요거 예제까지만 하자. 네. 필수 예제 2번 뭐라고 되어 있냐? 수렴하는 두 수열 AM, BN입니다. AM 더하기 BN의 극한이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AM 곱하기 BN은 3이네. 야 수렴한 다음에 그럼 AM은 어디로 가고 알파로 가고 BN은 베타로 간다라고 치자.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곱한 것도 수렴하지 그치? 이건 무슨 값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네요. 근데 물어본 거는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는 거지. 이거 보고 씨발 알파 베타 값도 직접 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너의 표정이 굳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16 빼기 6이니까 답은 10 되겠네요. 10. 다음 3번. 이거 눈으로 봐도 되죠? n세제곱분의 2n세제곱 2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n분의 n세제곱이네. 분 자가 더 크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는 음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n제곱분의 5n이네. 약분 쳐도 분 뭐가 세죠? 무한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루트의 n제곱 빼기 1 빼기 루트 n분의 n 이런 식이. 요거는 뭐를 보면 돼? 루트 n제곱이 루트 n보다 어때?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럼 빼기 루트 n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루트 n제곱분의 n이거든요. 그럼 또 n분의 n이니까 어디로? 1로 수렴하겠네. 1로 수렴하겠네. 넘어갑시다. 4번. 4의 1번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거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고 n제곱분의 1, 0, n제곱분의 2, 0 이지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2번 1-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n분의 1 곱했어. 요거 너희 수원할 때 많이 했잖아. 많이 안 했냐? 나만 많이 했냐? 뭐예요? 1-n분의 1 이런 거 나왔잖아. 다항식이잖아. 계산해서 뭘로?
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 4분의 3 오. 짝짝짝 가가지고 어디까지? n분의 n-1까지. 그럼 여기 1부터 n-1, 여기는 2부터 n까지. 공통된 거는 2부터 n-1까지 날라가죠. 그렇죠? 앞에 거는 n분의 1이네. 근데 이 새끼 제곱했으니까 n제곱분의 1이고요. 곱하기 뒤에는 1부터 또 n까지 더했네. 이거 뭐 시그마 공식 쓰시든가 분차별 합 쓰시든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죠. 그럼 2분의 2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라서 n이 무한대로 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다음 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2분의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 얘가 어디로? 2로 수렴한대. 이게 사실 오늘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수트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극한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올파부터 하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자가 상수야 혹은 0이야. 그럼 얘가 2로 수렴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니까 너도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럼 무한분의 무한대 꼴인데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최고차 자체가 어떻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A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여기 2차잖아. 1차분의 2차니까 n이지. 그럼 무한대로 발생하겠지. 수렴한다는 말을 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요? 빵대야 되고요. 그러면 3n분의 bn이 남겠네.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그럼 3분의 b가 이라는 소리네. b는 얼마? 6대이네. 더해주시면 6죠. 넘어갔어. 6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에다가 루트 n을 뺐어. 계산해야 되니? 계산해야 되니? 3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죠? 날려도 되지? 그럼 루트 n 빼기 루트 n이네. 얼마겠니? 0이죠. 계산해야 되면은 이거 뭐 해주셔야 돼? 팔렛도 위아래 곱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팔렛 곱하는 거 위에는 3만 남죠. 밑에는 n이 남아있잖아. 그럼 무한분의 상수니까 또 0 되겠네. 그 다음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2. 야, 난리 났습니다. 여기 무한 빼기 무한이고 여기도 무한 빼기 무한이야. 근데 최고차만 보면 또 정신이 없어요. 왜? 0분의 0이 되지. 1 같은 거 없애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0분의 0 꼴이면 또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인수분해할 때 루트가 있어. 뭐 해야 돼서 또? 루트 나면 무조건 또 유리화해야겠죠. 근데 시방 위에 것도 유리화해야 되고요. 밑에 것도 유리화해야 돼요. 요놈 켤레도 곱해주시고 요놈 켤레도 곱해주셔야 돼. 순서대로 곱했다 치자. 곱했다 치자. 왜냐면 이거 어차피 켤레 곱해봤자 얼마야? 1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놈 켤레만 밑에 남아있어요. 그쵸? 위에는요, 이것도 켤레 곱해주면 1이니까 요놈 켤레만 위에 남아있겠지?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그럼 다시 꼴을 봤을 때 무한 더하기 무한 더하기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어떤 애들끼리만? 최고차항들끼리만. 여기는 1, 2, 1 날려도 되겠네? 2루트 n분의 2루트 n이네? 그러면 얼마로? 1로 수렴하겠구나. 아니면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루트에 이 창 나오면 개꿀띠 하면서 할 수 있었잖아, 그치? 이걸 여기서 써보고 싶어. 미친 소리다, 그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n분의 1 그래서 제곱으로 하면 값이 달라지잖아. 이 그냥 넘어가면 될 거지. 정확하시네. 넘어가면 될 거지. 유. 아 근데 계산은 미적은 계산이 존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 수업 때부터 야매를 좀 알려주는데 계산 간단하게 하라고 그런 거야. 우리 계산하다 시간 다 끝난다니까 미적은 하다 보면은 정석대로 하면 정신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응? 잘 너 나서 잘 한번 해봐. 오 발표. 루트 n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돼요. 우리 분수식에서는 똑같은 식이나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고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루트의 n제곱 더하기 2n이고 빼기 루트의 n제곱 더하기 n. 이쪽은 루트의 n제곱 더하기 n이고 n이고 빼기 루트의 n제곱으로 만들어져. 그럼 얘는 뭘로 보여? 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요? n 플러스 2분의 1로 보이네요. 여기는요?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그냥 n으로 보이네요. 뺐네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네요. 오 아니, 내가 뭐 진짜 묘기를 부렸어. 네. 짜잔 이은 거야 지금. 예. 신기하다. 3번은 10n제곱 빼기 n세제곱이지 이거 부정형입니까? 아니죠. 뒤에 차수가 더 크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에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 2 3이네. 부정형입니까? 맞죠?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이니까. 그럼 정석대로 먼저 해봅시다. 판례를 위아래에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 분의 날라갔고 an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그쵸?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플러스 1 꺼지시고 an도 꺼지시고 그럼 여기는 2n 나오겠네. 여기 마이너스 1도 꺼지시고 그치? 그럼 n은 날라갔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네. 얘가 얼마나? 3이다. 그럼 a는 6이다. 근데 양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내 눈에 n 플러스 2분의 1로 보여. 이건 내 눈에 n으로 보여. 그래서 바로 2분의 2가 3이네. 이제 슬슬 개꿀띠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문제 풀 때는 정석대로 먼저 풀어보세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야매해 주셔야 돼요. 저 새끼 무조건 야매 문제 시작하거든요. 내 누누이 얘기한 게 아닌데 쟤는 이미 하지 않았나? 잊어먹었잖아 근데. 뭘요? 아까 전에 2차식을 1차식으로 맞죠. 선생님이 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근데 그거는 끝에는 희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넌 끝까지 절망이잖아. 원래서 상자가 그렇죠. 마지막 8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나냐?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가 3이래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냐? 영혼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죠. 그쵸? 정석대로 갑시다. 먼저 정석대로 갑시다. an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어디 가고 있는가? 3으로 가고 있는 거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 것대로 할게요. 이거를 bn으로 치환하는 거야. bn이 3으로 가는 건 알죠? 그럼 얘를 정리해가지고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나중에 너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가 bn이야. 분모 곱해주면은 2an bn 더하기 bn은 an 플러스 5고요. 지금 an을 bn으로 나타내고 싶다고 했지, 그치? 그럼 an 있는 애들끼리 모아줍니다. 넘어가면은 2bn 빼기 1에 an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bn 플러스 5. 따라서 an은 2b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근데 bn이 어디로 수렴하니까 3으로 수렴하니까 얘들 다 3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럼 6 마이너스 1 5분의 마3 더하기 5 2이 되겠네. 그럼 얘는 5분의 1로 수렴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다른 풀이를 써요. 왜냐면 문제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지. 값이 있단 거잖아.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자. 수렴하네? 그리고 그냥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5가 3이라는 거 아니야? 분모 곱하고 1차 방정식 풀면 알파 얼마인지 알겠네. 그게 훨씬 더 낫죠.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융통성 없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가 개념 원리는 22페이지까지 될 거고요. 개념 원리 22페이지. 쌤이 이건 좀 되네. 유형 11번까지네. 7페이지에 는 17페이지에 86번까지 86번. yes. 유형 11번. 너는 나이트 쌤이니까 민기 부럽다. 한 개도 안 부럽죠, 이제. 오늘 빠졌는데 15페이지까지. 몰라. 27. 나는 라이트인데. 그럼 너도 저 몇 페이지냐? 15페이지. 라이트 쌤은 15페이지까지니까. 민기 부럽다.